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오늘 벌써 11월이 되고 말았어요. 11월 1일 방송 시작하겠는데요. 11월, 12월, 2023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3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거든요. 제가 버킷리스트 또 해야 될 것들 정해놓은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 못 한 게 많네요. 여러분들은 하고 싶으셨던 1월 1일 새해 계획 많이 이루셨나요? 저처럼 아직 못다한 일들이 남아있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에게는 2달이나 남았으니까요. 12월 되면 연말 약속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월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게 실천이 참 쉽지가 않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말을 위해서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곡에 이어 첫 번째로 들어보실 곡은 릴보이와 원슈타인이 부른 프렌즈입니다.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널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네. 그냥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we sing it like Okay I just made the bills 내게 전화를 걸었지 yeah. 오랜만에 놀러와 like old times 내가 살게 그대로야 우리 집은 똑같은 동네 똑같은 곳에 서사로 remember But back in the days 너와 나 매일같이 돌아다녔던 그때와는 좀 달라졌지 But I don't take it matters 난 그대로 yeah And you said it 얼마만이야 나도 생각나 아무 생각 없이도 재밌던 그때가 말야 It's been a long year 다 같이 모였던 날이 몇 년 만인지 먼저 연락 줘서 고마워 But I got new job and kids to feed 예전같이 놀 순 없잖아 생각 없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일이 있어 갈 순 없겠지만 But you have a wonderful night 꽃길 있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널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네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we sing it like So no one told you life was gonna be this way That way 내가 누누이 말한 조심하란 게 가끔씩 이 모든 관계가 비즈니스 같아 핸드폰 안 들려 이미 서로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널 제외하면 아마 내 주소록에 옮길 사람은 얼마 안 남아 요금제 괜히 무리에 무제한 우린 항상 둘이 앉아서 피자를 먹거나 영화를 보곤 했지 하지만 지금 네가 떠난 소파에 싱크홀 티 걸린 그 그림 그 방 이젠 추억이 됐네 꽃길이었으면 내 우리들 새로운 시작이 엄습하는 불안감도 이해가 돼서 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네 그냥 응원이라도 해볼까 해 We sing it like Yeah we sing it like All my friends don't ride 어디 갈지 몰라 나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 All my friends don't ride 어디 갈지 몰라 나도 알겠지만 I hate to say goodbye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곡은 원슈타인과 릴보이가 부른 프렌즈입니다.
가수 원슈타인님의 목소리 굉장히 특이하고 매력있죠. 한동안 저도 이분의 목소리에 빠져서 원슈타인님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곤 했답니다. 자, 이번 주도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어떤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작가는 나혜석입니다. 나혜석 작가는 여성 작가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고 남성 중심의 사회적 시선에 정면으로 도전한 작가입니다. 또 조선 최고의 여류 화가로 평가받고 있고요. 3.1운동과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인한 여성 화가 나혜석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나혜석 작가의 가운데 해자는 여의의 해자입니다. 나혜석 작가입니다. 불꽃 같은 삶이 있다면 그 주인공은 바로 나혜석 작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20세기 초 화가이자 문필가였던 그녀는 여자이기 전에 한 인간이었고 인간이기 전에 예술가였습니다. 예술가로서 그녀의 삶은 예술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해방론에 가까운 여성관은 전통적인 여성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그녀의 대범한 도전은 불행의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대 신여성들의 삶이 그랬듯이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여류화가이자 엘리트 여성 나혜석이 행리어 병자로 비참하게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삶의 여정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양 화가이자 문학가로서 근대 신여성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나혜석 작가는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듬해인 1896년 4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푼동에서 5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본관은 나주이며 호는 정월입니다. 그녀의 부친은 용인 군수를 지낸 나기정이고요. 모친은 최시의입니다. 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천재적인 예술가적 자질과 외모를 겸비한 나혜석은 1913년 진명여자보통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소식은 1913년 매일신보 4월 1일자에 게재되었고 세상의 이목을 끈 수제소녀는 같은 해 오빠 나경석의 권유로 도쿄에 있는 여자미술전문학교 서양학과에 입학, 최초의 조선인 여학생이 되었습니다. 나혜석 이전에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운 이로는 고희동, 김관호, 김찬영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남성 화가는 차례대로 1915년, 1916년, 1917년에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했습니다. 이후 고희동과 김관호 등은 작품 제작과 후진 양성에 힘쓰는 듯 했으나 공교롭게도 훗날 모두 절필함으로써 서양화 선구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나혜석의 행보는 남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둘째 오빠 나경석입니다. 나경석의 권유로 17살에 동경 유학길에 올라 부유하고 계명한 집안 출신의 엘리트 여성으로서 한국 최초 여류 서양 화가의 삶을 시작한 나혜석의 인생은 곧 조선 미술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1등 인생이었는데요. 진명여고 수석 졸업을 시작으로 한국 여성 최초의 동경여자 미술전문학교 입학, 서양화 전공, 최초의 여류화가 개인전 등 성공 신화를 써나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여성으로 살기에는 시대가 그녀를 뒷받침해 주지 않았는데요. 똑똑하고 자의식 강한 나혜석이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았다면 다른 인생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예술가적 혼을 가진 그녀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분방했고 전통적인 결혼 생활은 그녀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그녀의 인생에서 첫사랑은 동경 유학 시절에 만난 최순구였습니다.
시인이었던 최승구는 동경 유학생 중 천재로 불리며 학지광 편집에도 관여한 인물입니다. 최승구를 나혜석에게 소개한 인물은 오빠 나경석이었는데 최승구는 이미 결혼을 한 몸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맺어준 아내가 있었으나 최승구와 나혜석은 유학지인 동경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도 잠시 1916년 최승구가 폐병으로 사망하자 나혜석은 절망하며 모든 희망을 예술에 걸었습니다. 1918년 학교를 졸업한 나혜석은 귀국하여 함흥의 영생중학교와 서울정신여학교에서 미술교사를 지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학 양성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관연한 여식을 결혼시키려는 아버지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지켜본 그녀는 어머니와 다른 인생을 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 귀국 후에 3.1운동에 참여했고 고려 학회 설립으로 후학을 지도하는 한편 일본에서부터 병행한 문인 활동의 일환으로 여성문학가 김일엽과 함께 여성을 위한 잡지 신여자를 1920년에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전업 화가로서의 활동이었습니다. 작가 나혜석의 작품 활동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곡 하나 듣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떠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경서가 부른 밤하늘의 별을입니다. 이어서 작가 나혜석의 결혼 생활 먼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나혜석은 1920년 김우영과 결혼했습니다. 김우영은 일본 유학생 출신으로 전도유망한 외교관이었습니다. 나혜석은 김우영의 6년 구애를 받아들여 이미 결혼 전력이 있는 그와 서울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우영은 나혜석보다 10살 연상으로 한 번 결혼했다가 상처한 상태였습니다. 도쿄 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19년 여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서울에서 3.1운동 관련자들을 변호하기도 했고, 나혜석이 3.1운동 때 투옥되자 그녀를 변호하기 위해 달려왔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던 남자입니다. 김우영은 나혜석의 개성을 이해하는 훌륭한 외조자로서 이 결혼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나혜석은 결혼 조건으로 김우영에게 4가지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줄 것과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 전실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그리고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우영은 당시에는 파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요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김우영은 그녀의 희망대로 신혼여행길에서 병사한 최승구의 묘에 들러 비석을 세워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파격적인 결혼 생활은 두고두고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공격의 선두는 남성들이었습니다. 인습에 젖은 그들은 그림을 위해 집을 비우는 나혜석을 비난했고, 아내의 예술적 재능을 아끼고 감싸는 김우영은 남자답지 못한 졸장부로 여겼습니다. 그런 세간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외교관 부인으로서, 화가로서, 자식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녀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나혜석은 1921년 서울 경성일보 내청각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열린 유화 개인전으로는 최초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초의 유화 개인전은 1916년 평양에서 개최된 김관호의 전시였습니다. 나혜석은 서울에서 최초였습니다. 70점의 유화 작품을 내건 전시에는 5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20점의 작품이 고가에 팔렸습니다. 당시 나혜석은 결혼 1년차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개인전 개최는 결혼할 때 조항을 두었잖아요. 그 조항의 결실인 동시에 본격적인 화가로서의 출발이었던 셈입니다. 이후 나혜석의 작품 활동은 1922년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창설된 미술공모전,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제 치하 관전 형식이라는 맹점에도 불구하고 조선미전은 당시 미술가들의 등용문이었습니다. 나혜석은 제1회전부터 꾸준히 참가해 7회와 8회, 2차례를 제외하고 1932년 제11회전까지 총 18점을 출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의 출품작들은 모두 망실되어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작품 농촌 풍경, 만주 봉천 풍경 두 작품에서 1920년대 조선미전 초기에 출품한 나혜석의 화풍을 짐작하게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연대 미상과 학자에 따라서는 농촌 풍경의 진작 여부를 의문시하는 경우도 있어 화가의 기량이 10분 발휘된 출품작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1927년 나혜석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만주 안동현 부영사인 김우영이 일본 외무성에서 보내주는 일종의 위로 출장인 구미시차를 가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새 아이를 동네 본가에 맡기고 16개월 동안의 세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파리를 기점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영국, 스페인, 그리고 미국 등지를 돌아보는 여행은 훗날 여행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혜석으로 하여금 이 땅의 개인으로서, 여성으로서, 화가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식까지 두고 세계 일주를 한 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녀는 어떻게 평화스럽게 공존할 수 있을까, 여자의 지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나의 그림은 어떤가 하는 철학적이고 예술가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세계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은 그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서구의 여성운동과 지위 등을 견문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극에 목마른 그녀는 마침 남편 김우영이 법률 공부를 위해 베를린에 가 있는 동안 타지에서의 경험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조선사회와 달리 서구사회는 그녀에게 유토피아였고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여행은 방금 성공적이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천도교 지도자 최린과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최린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번졌는지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이 거리에서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너일까봐 한 번 더 바라보고 너일까봐 자꾸 돌아보게 돼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 생각하며 너 역시 멈춰 있을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사랑이 그대로인 것처럼 발걸음이 여길 찾는 것처럼 꼭 만날 거야 지금 이 노래처럼 날 사랑하는 네 맘도 같을 테니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입니다.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설명드렸던 파리에서 만난 천도교 지도자 최린과의 만남은 나혜석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요. 3.1운동 때 함께 투옥된 경험이 있고 취미가 다양하며 그림에도 조예가 있는 최린은 한순간에 나혜석을 사로잡았습니다. 법 공부를 위해 독일로 떠난 김우영은 최린에게 나혜석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시작된 두 사람의 깊은 교제는 재불 조선 사회를 시작으로 조선까지 널리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귀국한 뒤 나혜석은 생계가 곤란해지자 최린에게 도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을 당신에게 맡기요 라는 편지 내용은 아는 지인을 통해 와전되어 남편인 김우영의 경로를 샀습니다. 이때는 이미 최린의 관계를 한번 용서한 뒤였는데요. 두 번의 용서는 없었습니다. 김우영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만일 승낙하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나혜석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 또한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나혜석은 이혼하지 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하는 수 없이 추후 2년간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서 재결합 가능성을 모색해보자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우영은 곧 다른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재결합을 희망한 나혜석은 절망감을 느꼈는데요. 이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재혼한 김우영 또한 배신감과 함께 가정을 지키지 못한 못난 남자라는 낙인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의 인생 또한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노라가 된 나혜석. 젊은 날 노라 부인을 열망했던 그녀였지만 현실은 자식을 두고 빈몸으로 쫓겨난 이혼녀였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녀는 김우영에게 재결합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것은 애끓는 모성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우영은 자녀들과의 만남조차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최린으로부터의 버림. 그러나 그녀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활발하게 그림 활동을 하며 동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혼 고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나혜석은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김우영이 보인 편협함 그리고 남성 이기주의를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현모양처를 최고로 치는 그 당시 그녀의 고백은 이른바 100만 안티를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20세기 초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특이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혼이 금기시되었지만 1932년 나혜석이 이혼했을 때 그 금기의 벽은 이미 깨진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혼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난 또한 강한 시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자면요. 여러분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정말 잘 안 맞으면은 그냥 따로 사는 게 낫다. 이혼이 낫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니 안 보고 사는 게 낫다라는 젊은 세대들도 많은데요. 그것은 또 어른 세대들과 젊은 세대들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혼이 정답이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을 개인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했다고 해서 뭐 비난받아야 되거나 창피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런 문화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인지라 어떤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그 사람들의 속내는 또 그 사람들이 아니까요. 함부로 왈가왈부하다기보다는 그냥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시든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나혜석 작가의 이혼 이야기로 돌아가자면요.
이혼 고백서를 발표한 뒤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도 나혜석의 정신세계가 이혼의 상처로 행여병자가 될 만큼 연약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세상에 자신의 치부를 용감하게 드러내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이혼이 유능한 화가로서 문필가로서의 입지를 흔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혜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좌절한 끝에 행로병자로 사망한 것은 이혼 고백서의 공개와 불륜 상대인 최린과의 위자료 소송에 있었습니다. 1934년 8월 9월호 삼천리에 실린 이혼 고백서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사회인으로 주부로 사람답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함에는 경제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근면도 필요했습니다. 불민한 점이 불소하였으나 동기는 사람답게 잘 살자는 건방진 이상이 뿌리가 빠지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나혜석의 이혼 고백서는 1934년 잡지 삼천리에 게재되었는데요. 결혼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적나라하게 쓰고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를 고발하는 수기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치부마저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글에서 그녀는 정조관념을 지키라고 하는 사회의 관습을 비판하고 그런 관념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이혼 고백서 중에 있습니다. 조선 남성심사는 이상하외다. 자기는 정조관념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조선 남성들 보시오. 조선의 남성이란 인간들은 참으로 이상하고 잘난 건 못난 건 간에 그네들은 적실, 후실의 몇 집 살림을 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정조를 요구하고 있구려. 하지만 여자도 사람이외다. 한순간 분출하는 감정에 흩뜨려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는 그런 사람이외다. 남편의 아내가 되기 전에 내 자식의 어미이기 전에 첫째로 나는 사람인 것이오. 내가 만일 당신네 같은 남성이었다면 오히려 호탕한 성품으로 여겨졌을 거외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놀이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제나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정말 그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깨어있는 신여성인데요. 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발표했다니 정말 그 용기가 대단합니다. 나혜석 작가의 바람대로 요즘 여성들에게는 정조와 막 가부장적인 그런 게 강요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여성들을 보시면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선해야 되고 평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차차 나아지겠죠. 우리 여기서 잠깐 쉬고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아이유의 셀레브리티입니다. 세상에 모서리 그 부정하게 커버린 골칫거리 outsider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minor 넌 빠르지 넓은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내려도 결국 알게 되길 더 원해 난 네
반짝거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too quiet 네가 가진 반짝거린 상상력 아이덴티티까지 모조리 tired 넌 빠르지 아직 못 답인 널 위해 쓰였지 헤매도 저네 웃음 짓게 되길 더 원해나니 You're my celebrity 잊지 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발자국마다 이어진 별자리 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이 그림 오롯이 너를 만나러 가는 길 그리로 가면 돼 정선을 따라 잊지 마 이 오랜 겨울 사이 온tum으로 피울 꽃 하나 보이니 하루 뒤 봄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말야 You're my celebrity celebrity You're my celebrity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이유의 셀레브리티입니다. 다시 나혜석 작가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근데 그녀는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나혜석은 가정뿐만 아니라 연애와 섹슈얼리티에서도 남녀의 불평등이 강요되는 사회,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이중성에 항의를 했습니다. 불륜을 저질러도 남성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는데 온갖 비판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불합리에 강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남편 김우영이나 연인 최린과의 관계, 이혼에 이르는 구체적인 경험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남편과 세상을 향한 이혼 고백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나혜석은 최린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정조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자 최린은 나혜석의 생활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혜석은 이혼당하여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아 신경쇠약증까지 걸려있는 상태였습니다. 나혜석은 최린에게 위자료 1만 2천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자신과 달리 최린은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합리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진보적이었다고 생각한 남편이나 최린 모두 실질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에서는 여느 남성과 차이가 없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정이 두터워지리라 믿었을 뿐이다. 가장 진보적인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다. 이러한 나혜석의 고백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에 그 당시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자유로운 연애관은 프랑스 남녀 연애관의 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절대 통용될 수 없는 자유연애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엘리트 여성 나혜석. 그녀의 여성 해방론은 가부장적 사회제도와 남성 중심 의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종래 금기시되었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녀 불평등까지 포함하여 그간 수백 년간 지켜졌던 정조관념을 깨부수고자 했습니다. 나혜석의 이러한 여성 해방론은 진정 진보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녀는 죽기 전까지 보고 싶은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해방을 부르짖었지만 천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모성애를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작가 나혜석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그녀의 대표 작품을 위주로 한 작품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석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는 자화상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제작 연도는 미상으로 밝혀졌는데 약 1928년경에 그려졌다고 추정되고 있고 캔버스에 유체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부리부리한 두 눈에 오똑한 코, 굳게 다물어진 인매로 다소 강한 인상을 자아내는 이 여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인 정월 나혜석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여성답게 웨이브진 단발머리에 짙은 색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생겼던가요? 몇 장의 흑백 사진으로 전해지는 나혜석의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 본 그녀는 분명 빼어난 미인은 아니지만 영민함이 느껴지는 가늘고 긴 눈매, 완만하고 둥근 턱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혜석은 온데간데 없고 화폭 안에는 뚜렷하다 못해 과장된 이목구부의 어느 서양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그림은 과연 자화상일까? 자화상이라면 화가는 어째서 자신의 모습을 이토록 다르게 그렸을까? 몇몇 학자들은 이 작품의 제작 시기를 나혜석의 구미 여행에서 돌아올 즈음인 1928년 전후로 추측합니다. 이는 기존 일본에서 익힌 서양 화풍에서 진일보하여 나혜석이 파리에서 습득한 야수파 화풍을 가미해 그린 자화상이라는 설을 뒷받침합니다. 여행 이후 서구에 대한 동경과 갓 배워온 미숙한 표현법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 속 전혀 닮지 않은 화가의 얼굴, 강렬한 이목구비 표현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 작품 속 모델은 화가 자신이 아닐 뿐더러 그림 하단, 좌우측에 영문 이니셜과 한글로 2개의 서명이 적혀있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에서 위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전하는 나혜석의 작품 가운데 일부는 위작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신여성 서양 화가, 서울에서 유화 개인전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그 어떤 남성 서양 화가들보다 적극적으로 화업에 주력한 나혜석의 대표 작품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체린과의 관계에 분노한 김우영과의 이혼, 이후 유례없는 이혼 고백서 발표와 최린을 상대로 낸 정조 유린 청구 소송과 같은 파격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잣대로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 이 같은 일들을 벌인 나혜석을 당시 사회와 사람들이 이해할 리 만무했는데요. 이혼 후 그녀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겨워하면서도 작품 제작에 몰두했고 조선미전 출품지 속에 1935년에는 개인전도 열었으나 미술계와 언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든든한 후원자였던 오빠 나경석에게조차 외면당하면서 나혜석은 더욱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진보적인 여성관을 내세운 글들을 문학지 삼천리에 게재하고 여전히 그림도 그렸지만 몸과 마음은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불교와 사찰 순례에 심취하고 수덕사 아래 수덕 여관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 것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 탓이었는데요. 이후 1948년 12월 10일 서울 원효로 시립자재원 무연고자 병실에서 나해석으로 추정되는 이의 사망 사실이 이듬해 3월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 행여 사망 항목에 기재되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던 그녀의 삶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마감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비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다시 나해석의 작품 자화상으로 돌아가면 이 작품은 화면 가득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짙은 색의 배경과 옷, 그리고 검은 머리색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얼굴과 목, 손 부분만 밝은 색으로 강조되어 어두운 배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우울하고 쓸쓸한 표정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목구비는 큰 눈에 높은 코를 가지고 강하고 과장된 윤곽선의 서구적인 외모였잖아요. 이러한 표현 때문에 나혜석의 자화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본인 여부를 떠나 작가의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낸 초상화로 볼 수 있습니다. 체념한 듯한 표정과 굳은 시선은 화면의 명암 대조와 더불어 작가의 심리와 정서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제작된 연도로 추정해 봤을 때 파리 체류 당시 나혜석은 강렬한 분놀림과 자유로운 색채 구사의 야수파 화풍에 공감했는데 이는 사실 재현적인 인체 묘사에서 벗어나 대상을 단순화하고 평면화하고 활달한 붓질이 특징인 이 작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혜석의 작품 자화상은 불평등한 조선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데요. 여자라서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차별과 불합리를 깨부수고 싶었던 나혜석 작가. 중성적이면서 서양인 같기도 한 자화상 속 그녀는 현실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열망과 바람을 가득 담은 그녀의 내면의 모습이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녀가 자화상에 담아낸 메시지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100년이 흐른 지금도 그녀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여전히 놀랍고 담대하게 들리는 것은 여성들의 삶이 충분히 진보해 왔는지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혜석의 자화상은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으로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시대를 앞서간, 그러나 너무나 앞선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나쁜 여자로 기억되고 사회에서는 잊혀진 인물이 되어버린 나혜석이 다시 부활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특히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서 당시로서는 극히 드물게 서구의 당대 미술을 직접 접했던 그녀의 작품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그간에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더욱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 제1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이 열린 이후 이듬해 2월에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되며 그동안 가려졌던 진면목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그녀를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출생지 수원시에서는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부터 서쪽 600m 거리를 나혜석 거리로 조성했고 거리에 우뚝 선 그녀의 동상은 수원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원 가게 되면 나혜석 거리를 꼭 방문해 보려고 해요. 그 당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여성의 자유로움과 해방에 대해서 목 놓아 불렀던 나혜석 작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깨어있는 신여성의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밖으로 사회로 표출할 수 있었는지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나혜석 작가에 관한 이야기 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쉽고 재미있게 작가와 작품 이야기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